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폴리우레탄 폼 제조 공정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연속 생산하고 단속 생산을 보면서 경질, 연질 따로따로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조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이유가 폴리우레탄 응용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피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응용 분야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동차, 뭐 신발, 패키징, 코팅 어디어시브, 퍼니처, 가구, 그다음에 섬유, 여기 이제 단열재 또는 이제 건축용 이런 폴리우레탄들이 빠져 있는데 이 보시면은 연질 폼 이제 제일 많죠. 31%, 매트리스, 쿠션, 카시트. 그다음에 리지드 폼 이제 단열재하고 건축용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몰드 폼으로 자동차, 가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분야, 코팅, 어디에스, 실란트, 엘라스토마 이렇게 케이스 분야 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용도가 엄청 다양해요. 용도가 폴리우레탄은 그래서 용도만큼 제조 공정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케이스 분야 일단 빼고요. 케이스 분야 따로고 제조 공정 중에서도 경질, 연질, 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폴리우레탄 폼이죠. 폼 제품, 발포, 플라스틱. 요거를 성형하는 데는 원료 사이트에서 이렇게 액상으로 제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근데 폴리올은 이렇게 처방된 거죠. 폴리올, 베이스 폴리올에 발포제, 촉매, 정포제, 난연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발포기에서 이제 이소시아네이터 만나서 믹싱이 돼서 성형이 되는데 성형 방법은 이렇게 공장에서 하는 생산이 있고 큰 틀에서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아주 조금 현장 발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주로 단열재, 현장 주입용, 스프레이 시공. 그 다음에 이제 경질, 단속, 연속, 연질, 단속, 연속, 그 다음에 몰드 폼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액상의 원료 제품을 갖다가 고상의 폼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경질 연속은 샌드위치 패널, 반열 보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질 단속 패널이 있고요. 단속식. 그 다음에 이제 경질 몰드 폼은 이제 냉장고라든지 뭐 보일러 이런 것들, 단열재 또는 전자제품들, 어플라이언스 또는 이제 이 바닥에 그 저기 이 방바닥에 까는 거 그런 것들도 있죠.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다음에 연질 슬라브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덩어리로 발포를 해서 잘라서 쓰는 슬라브폼, 침대 이런 거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배치식도 슬라브 폼이 있어요. 박스 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몰드 폼 있죠. 몰드 폼. 경질하고 연질하고 이 단속식, 배치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는데 오늘은 경질, 연속, 단속, 연질, 연속, 배치 이런 네 개 정도만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내서 연질 몰드 좀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자, 연질 발포 라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구성은 이게 좀 길어요. 라인이 길고요. 여기 토출 부위고요. 토출해서 이제 애기 지나갈 때 밑에 바닥에 종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 두 개가 들어오고 양쪽으로 그 다음 위에 덮는 게 들어오고 해서 종이 롤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총. 그래서 이제 바닥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액을 토출하면 이제 발포가 일어나고 이쪽에 이제 라이징 존이고요. 여기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이제 여기 위가 이렇게 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덮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잘라져 있는 거죠. 덮어져 있고요. 이쪽은 보통 사이드 컨베이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있어요. 애기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종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컨베이어 끝날 때쯤 해서 종이가 말려더라고요. 사이드. 그 다음에 위 종이가 이쪽에서 말리고 아래 종이도 이제 분리되어서 이렇게 수거가 되고요.
커팅이 요 근처 어디에 있고 이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적당히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제 밑에 종이가 경화가 덜 됐을 경우 밑에 종이가 붙어 있는 상태로 커팅할 수도 있죠. 네, 옆에 위는 다 이제 제거를 하고요. 사진을 보시면 명확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종이 남아 있고 옆에 수거하고요. 여기 이렇게 발포, 요게 이제 전체 라인을 이쪽 커팅 쪽, 이 지금 밴드 나이프죠. 커팅 쪽에서 전체를 보는 거고요. 발포 쪽은 잘 안 보이죠. 여기는 이제 종이 대신에 비닐을 지금 쓰고 있죠. 비닐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옆에는 비닐 써도 돼요. 근데 밑에는 웬만해서는 비닐 쓰면 안 되죠. 비닐 쓰더라도 종이를 깔고 그 밑에 비닐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위도 웬만해서는 비닐을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가스가 빠져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발포 토출하는 라인이죠. 토출량이 막 콸콸콸 쏟아지죠. 그래서 여기 믹스 헤드인데 믹스 헤드 구조가 일단 이 위에 보면은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압발 포기가 맞는데 또 이 고압발 포기의 특성을 많이 따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료가 여기 원료창 그 탱크들이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인라인으로 바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투 컴포넌트로 발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소폴리올 여기 이소폴리올 투 컴포넌트로 발포하는 게 아니라 폴리올 따로 발포에 따로 정포에 따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인라인을 믹싱 돼서 이제 이 믹스 헤드에서 투 컴포넌트가 돼서 이제 발포가 되는 형태죠.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뉴클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일단 라인이 길고 설비가 복잡하니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제품이 블럭이 큽니다. 커요. 이게 3m짜리를 뚝뚝 자르는데 높이가 1m, 폭이 1m 이상이에요. 1m 이상. 그래서 이 폼덩어리 커요. 폼덩어리 크면 폴리우레탄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제어가 중요해요. 발열 제어가. 그래서 이거 많은 원료를 한꺼번에 토출하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죠. 믹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조금 뭐가 잘못되면 대량 불량이 나죠. 조금만 잘못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는 분포,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균일성 이런 부분이 깨지기 쉽다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밀도 분포라든지 셀 사이즈. 근데 이제 모든 부위가 균일하게 나와야 이게 제품성, 제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딱딱 잘라서 쓰는데 잘랐을 때 이거 저거 시편마다 달라져 버리면 안 되죠. 균일도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죠. 이렇게 돼 있고요. 대체로 이제 표준화된 처방을 가지고 표준화된 라인 조건으로 생산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게 이제 원료회사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질 연속 발표입니다. 경질, 연지라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인데요. 칼라강판이 주요 부자재로 쓰이고요. 칼라강판 사이에다가 발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칼라강판이 이 구부러지고 골파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롤포밍, 성형기라고 그러죠. 성형기, 형을 만드는 거. 요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 롤로 이렇게 압을 가해서 구부리고 하는 거죠. 이제 샌드위치 패널은 암수가 이렇게 그 결합되는 형태죠. 이렇게 딱 위아래로 계속 연결되는데 조인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인할 수 있게 그런 구조도 만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장치가 들어가고 이제 요게 샌드위치 패널 말고 단열 보드다 그러면 이제 부직포나 종이 또는 알루미늄 시트가 들어가니까 요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은 여기에서 이렇게 밑판이 들어가고 칼랑판이 그다음 윗판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특징이죠. 아까 연질은 위에 슬라트가 없는데 여기는 무한궤도가 위에도 있어요. 여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더블 컨베이어 슬라트 컨베이어인데 더블 벨트 컨베이어 이렇게 그 더블이란 용어를 쓰죠. 두 개가 쌍으로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라인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요. 웬만해서 10m가 넘고요. 보드 라인 같은 경우는 뭐 40m 분당. 그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제 액을 그러니까 많이 쏘게 되죠. 많이 쏘는데
이 칼라망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는데 요 둔각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예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믹스 헤드 장치가 커질 수가 없죠. 작죠. 작은 상태로 많은 양의 액을 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원료 사용하지만 믹싱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라인 전체적인 특징은 투자 비용이 이것도 많이 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장 자체로만 봐도 100m 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품이 길죠. 제품이 긴 건 20m도 넘기도 하죠. 그리고 특징은 이제 치수 안정성, 디멘저널 스테빌리티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평탄도 굉장히 중요해요. 평탄도 이제 외벽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같은 경우도 시공하면은 매끈한 면이 나와야 되니까 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인 스피드 때문에 많은 원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건축용 단일재 같은 경우는 고난연, 준불연, 심재 준불연 이런 성능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성형이 좀 까다롭죠. 여기 특징은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든 보드든 요 쿨링 리프트가 있어요. 연질은 없잖아요, 그게. 쿨링 리프트가 없는데 연질도 사실은 숙성실이 따로 있죠. 숙성실이 따로 있는데 이런 개념은 달라요. 쿨링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 놓는 제품을 이렇게 한 칸이 옆으로 세워 놓는 이게 겹쳐 놓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식으면서 한쪽 이 윗면 아랫면이 있는데 이쪽 어떤 면에 한쪽 면에 이렇게 찬바람이 계속 쏘이면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워 놓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서 와서 이 이제 여러 장을 놓고 중간에 이제 폴리에틸렌 이 시트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왜냐하면 열이 덜 빠진 상태로 또 패킹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패킹한 상태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길이가 꽤 있기 때문에 공장이 커야 됩니다. 이 자체가 공장이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더블 벨트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위 아래 이게 이제 설치 중인 것 같아요. 여기 그 K산업에 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자료가 좋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더블 벨트 이게 이제 한 30m, 35m 이 정도 되죠. 긴 거는 40m 넘는 경우도 있는데 30m 정도면 보통은 이제 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아래가 이렇게 네, 쌍으로 돼 있어서 더블 벨트고 그 다음에 요 판이 슬라트, SLAT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판을 슬라트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한 20cm 정도 되는데 30m를 20cm로 이렇게 돌려면 굉장히 많은 조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애기 옆으로 세지 말라고 이렇게 사이드 블럭을 이렇게 체결하게 돼 있고요. 이 같이 같은 스피드로 돌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돌 때 이것도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슬라트를 구동하는 이 모터가 있고요. 굉장히 크죠. 힘이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아래가 이제 발포압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발포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유압이 계속 있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유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을 보통 해요. 여기 지금 벽이잖아요. 벽이 쌓여있죠. 요 안이 따뜻해야 돼요. 왜냐면 요게 위아래 온도가 PIR 같은 경우 보통 55도 이상 이렇게 세팅하거든요.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금속은 금방 식거든요. 그래서 하우징을 합니다. 요거 통째로 감싸죠. 지금 여기에 하우징이 지금 덜 된 상태예요. 이 지금 싸져야 돼요. 사람이 한 명 지나다닐 정도 공간만 남기고 단열재로 다 감쌉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이렇게 연속 라인 하나 놓으면 초기 투자비가. 그 다음에 이제 경질 연속 라인에 비교해서 경질 단속 라인 얘기해 드릴게요. 경질 단속 라인은 이렇게 다단 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기 조작하면서 여기 발포를 이 사람이 여기서 발포를 하는데 믹스 헤드 발포기가 지금 안 보이네요. 도안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 주입을 하는데 이 구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 사이드를 알루미늄 같은 직으로 사이드가 그 두께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위판, 아래판을 칼라강판을 가지고 이렇게 롤포밍을 해서 성형을 해서 예, 여기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지면 이쪽이 여기에 들어가서 발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움직이고 이 타령할 때 이쪽으로 이제 제품을 밀어내서 이쪽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제품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짤막하게 보이잖아요. 짤막한 제품 위주로 생산할 때는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하는데 조금 긴 제품들은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하죠. 여기도 이제 짤막짤막하게 한 3개씩 이렇게 한 번에 한 판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만큼 길이 정도를 한 판으로 한 제품으로 생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주입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이제 원료 탱크에서 발포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고압호스로 넘어와서 뭐 이쪽에도 있어도 되는데 사람의 동선이랑 제품 이렇게 그 음, 쉬핑할 때 그러니까 차에 실을 때 걸리지 않도록 이 뒤쪽에 발포기를 설치를 했네요. 그래서 어 음, 위치는 이제 공장의 사이즈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겠지만 사람이 여기 쏘는데 길이가 길 경우에는 요거를 투 포인트로 이렇게 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주입 방식이고 일단 그 여기 안에 빈 공간에다 채워 넣는 방식인데 그 안에 있던 공기를 어떻게 제거해 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품질적 문제죠. 그래서 흐름성, 충진성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스페이스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여기가 한 반 정도? 요 라인의 반 이하로도 충분히 커버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적은데 제품 타입이 이제 다르죠. 여기는 단속 패널이고 앞에는 이제 연속 샌드위치 패널이고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생산 설치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그 조립을 하고 여기가 다단 프레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믹스헤드가 달려 있고 믹스헤드에 호수가 연결이 돼서 호스 이 기본이에요. 호스를 여기 구멍에 넣고 쏘는데 이제 여기는 항상 호스 클리닝 문제 쏘고 나서 호스 클리닝 문제 때문에 솔벤트를 써야 되죠. 뭐 MC나 아세톤 그래서 고압발 포기를 써도 이 솔벤트 찌꺼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여기서 항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저압 발포기 쓰는 데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데 발포기가 아니 이 저압 발포기가 그래도 고압 발포기보다는 좀 싸니까요. 어쨌든 근데 품질은 안 좋습니다. 품질은 왜냐하면 저압 발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에어를 같이 쏴야 되죠. 그러면 보이드 문제가 생기죠. 고압발포기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 호스에 남은 액을 이쪽으로 밀어 넣을 때 물론 조금 에어를 쓰긴 합니다만 그거하고 애초부터 믹싱할 때부터 계속 에어를 집어넣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질 단속이 아니고 연실은 배치발포 단속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배치발포인데 박스 포밍이라고 하죠. 박스. 요게 지금 몰드고요. 요게 지금 믹싱 장치입니다. 발포기 아니고요. 여기는 아지테이터로 믹싱하는 거고요. 요게 원래 요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원료를 투입해서 폴리올 촉매, 발포제 이런 걸 집어넣고 돌리다가 이소시안에 들넣고 한 3초 믹싱한 다음에 요 밑에 뚜껑을 열어버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액이 쏟아지고 이 안에서 발포가 일어나고 얘는 다시 발포가 나기 전에 빠지죠. 여기 바퀴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고정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뒤로 움직여서 저쪽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정이고 여기는 여기 몰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특징은 짧은 믹싱 타임인데요. 믹싱 타임이 짧다 보니까 문제가 기벽에 있는 원료가 완전히 믹싱이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초류하고 만류가 아무래도 균일성 해치는 요인이죠.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적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생산성이 문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몰드 회전을 최대한 잘 한다 해도 몇 개 못 뽑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초기 투자비는 적게 들고 어,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고요. 처방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바뀐다. 그러면은 요 타입을 쓰는 게 맞죠. 아까 연질 그 연속발포처럼 표준화된 처방으로 오랫동안 생산하는 거랑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쏘는 거랑 좀 개념이 다르죠. 요거는 배치발포의 고유 특성을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질 몰드 발포 생산 라인인데 여기 턴테이블 방식입니다. 턴테이블 방식이고 여기 사진을 확대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한 다음에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에 바퀴가 있고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보팔로 믹스헤드가 여기에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쏘고 얘가 회전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설치가 덜 끝난 것 같은데 요런 류의 사진이 여기 사이트에 사이프 건데요. 이 사이트에 사진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사이트 가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요런 사진 좀 키워가지고 볼게요. 요게 이제 턴테이블이고 여기 바퀴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렇게 선이. 그래서 이 바닥이 통째로 도는 거예요. 여기 밑에가 파 있어요. 그래서 몰드가 회전하면서 특정 위치에서 쏘고 거기 되돌아가기 직전에 타령하고 이런 게 되죠. 네, 아까 이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도 있어요. 얘가 회전 안 하고요. 요 사람이 믹스헤드를 잡고 쏘고 이렇게 한 바퀴 휙 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한두 개 몰드 몇 개 정도는 쏠 수 있는데 이걸 다 안 쓰고요. 전체 몰드를. 근데 이제 그건 일종의 테스트 개념이고 몇 개만 생산할 때, 소량 생산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여러 개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돌아야 맞죠. 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 중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여기 위치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고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이고 이게 아직 이 바닥에 이게 이 끊어져 있지도 않고 레일에 연결돼 있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레일이 있고 바퀴가 있죠. 이렇게 회전하고요. 이렇게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있고요. 레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몰드가 여러 개 돼 있죠. 바퀴 명확히 보이죠? 바퀴. 몰드가 있고요. 자, 요거는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가능한 줄이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포기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메터링 펌프, 얘는 하이드롤릭 펌프, 컨트롤 패널, 믹스 헤드, 여기 이제 타령이죠. 베개 같은 걸 생산하는 것 같아요. 자, 움직이는 거 보이죠? 믹스 헤드 고정이고, 이렇게 몰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쏠 때 이렇게 로봇팔로 쏩니다. 토출하고 클램프 닫히죠. 그 다음에 이제 믹스헤드 끝에 클리닝하고 물 뚜껑 닫히고 이동하고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죠. 또 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네, 사람이 없죠. 이 작업에 사람이 없습니다. 클램핑. 그 다음에 클램핑이 아까 오픈된 거예요. 개방. 뚜껑이 열리고 여기서 이제 타령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제품 꺼내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질 몰드 발포까지 봤고요. 이제 생산 라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응용 분야마다 또는 제품 특징마다. 그래서 이제 투자비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연속, 단속 생산 라인 이제 각각 고유의 특징이 있죠. 근데 연속 발포 같은 경우 연질 연속 발포는 거의 자유 발포고요. 그 다음에 경질 연속 발포도 거의 90% 정도까지는 자유 발포고 이제 10% 정도 살짝 눌러서
이런 연속 발품 자율부패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원료 로스량이 적죠. 근데 단속은 주입 발포고 오버피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장단이 좀 있습니다. 특징에 따라서. 이 오버패킹의 특징은 충진 불량이라든지 흐름성에 의한 어떤 불량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공기가 들어있는 데를 폼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충진. 그 과정이 있죠. 어, 유체가 흘러가는 과정, 레올로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라인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캐치를 해서 내 거를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고 내 거의 기준을 잡는 거. 내 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요. 내 것만 자꾸 쳐다보면 단편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요새 뭐 유튜브든 방송 매체, 뭐 인터넷 매체들이 굉장히 정보가 많은데 그런 걸 보시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인의 특징을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